풀어가야 되는데 이 한 가지의 사건만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전에 수많은 그쵸.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하나씩 베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성분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근데 닉네임은 티모인데? 이 티모가요. 제 닉네임이 그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이제 펑티모? 울티모라는 가수가 죄송합니다. 있어요. 혹시 지금 그 아내분을 대신해서 신청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 사연이고요. 지금 혹시 제가 끊기면 끊길 수 있어요. 여기가 좀 이탈리아라서 시도가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바르게리. 감안을 조금만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보자님께서 또 이렇게 처음으로 제보해 주셔서 저희가 좀 약간 제보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들어볼 건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아버지의 2년 전에 돌아가신 그때 이야기. 2년 전 이야기. 한국에서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예. 약간 겹쳐 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의 그 중간에 겹쳐 있는 약간 시점이.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제 2년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유치원 때쯤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조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 혼자 키우시느라 일 때문에 매우 바쁘셔가지고 보통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조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후부터 저희하고 아버지는 독립을 해서 따로 살게 되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저는 군 생활을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병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부사관이 되어서 제2의 군 생활로 넘어가서 부사관 생활을 약 6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첫 자대에서 좋지 않은 선임을 만났어가지고 안 좋은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제가 군 생활에 적응을 완전 못해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 혼자 군 생활을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저하고 독립을 하셨을 테니까 혼자 살고 계셨고요. 제가 시도를 한 이후에 아버지께서는 이제 좀 죄책감에 드셨어요. 왜냐면 부사관을 추천해 주신 거는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괜히 얘를 부사관을 보냈나 싶으셔서 원래 이전에 술까지 끊으셨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우울증이 오셔서 정신과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그 약을 보통 열 몇 알을 이렇게 한 번에 드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이 생기셨습니다. 그 병이 약간 어떤 병이냐면 또 CRPS였나요? 신경을 되게 누르고 되게 막 썰리는 느낌이 들고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그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의 하위 호환 정도 되는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몸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계속 왕진을 다니시고 서울대병원도 가보시고 뭐 다른 대병원도 가보시고 하실 정도로 하셨는데 결국 원인을 못 찾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억제하는 약만 처방받으시고 그것까지 하시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풍채가 좋으셨어요. 거의 한 90kg 정도 나가시는 한 178에 그러면 굉장히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다리가 여자의 다리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앙상한 다리셨고요. 굉장히 살이 엄청 많이 빠지신 거 거의 한 3분의 1이 그냥 살이 빠지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역을 하게 되고 2년 전에 전역을 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제 성격 자체가 뭐냐면 저는 좀 어떤 일을 정하고
홍보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반대나 이런 게 있을까봐 저는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부딪히는 스타일인데 저도 저녁 전에는 뭐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제 또 전역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유럽도 못 가볼 거고 그럴 테니까 유럽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보고 이제 지인이 있는 이탈리아로 가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전역을 한 시점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한 달 뒤에 이탈리아 갈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당연히 처음엔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한 2주 정도 뒤부터 비자도 다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된 걸 보시고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니? 하시면서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5월 달에 전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후로 정확히 한 달 후인 6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아무튼 그때쯤에 이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이제 아버지가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중을 나오시면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안아드리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뵈는 그 순간일 줄은.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일주일에 보통 다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보통 이제 전화를 하더라도 뭐 어떻게 잘 지내?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만 하고 뭐 길어봤자 한 30초, 한 20초 정도만 통화를 하고 끊는 게 되게 일상화했어요. 저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7월 중순에 한 7월 둘째쯤 갑자기 아버지한테 카톡이 딱 오십니다. 보통 그전에도 카톡을 많이 보내시거나 하셨는데 딱 카톡 4글자가 오십니다. 뭐라고 오셨냐면 미안 아들이라고 딱 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딱 그 4글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안 아들이라고 딱 오신 거예요. 아무런 얘기 없이 뭐 잘 지내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다가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걸 늦게 보고 뭔가 쎄한 거예요. 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아 그러면 또 나중에 내가 전화를 드렸으니까 또 연락을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그때가 제 기억에 일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아무튼 아침 한 7시쯤 계속 전화가 울리는데 보통 저는 이제 한두 번 전화 오는 거는 특히 아침이면 잘 안 받아요.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전화 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친척형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안부 전화는 보통 얘가 자나 보다 하고 그냥 할 테니까. 근데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3일장을 지내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 바로 전날이었어요. 생일 바로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저희 96년생이 3제였을 거예요. 3제여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좀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서류 처리를 하고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그렇게 또 있다가 1년 뒤에는 저희 고모부께서 갑자기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이제 예전에 간암이 있으셨는데 그 간암이 다시 재발이 되셔서 그게 악화되셔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급하게 또 한국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이제 케어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낼 집을 이제 저희 고모부께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는데 이제 그때 저하고 같이 막 플스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다음 연도에 바로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드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조부모님을 이제 또 뵈러 갔죠. 그 집엔 지낼 수 없으니까 조부모님 집에서 지냈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음에 고모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어떤 게 이상했냐면 저하고 아버지는 서로 일단 생일을 챙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생일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저희는 서로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뒤 제가 6월 달에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생신은 6월 4일이세요. 근데 6월 4일 날 갑자기 저희 고모한테 전화를 거셔서 나 오늘 생일이니까 나 생일 축하 좀 해줘 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사서 저희 고모를 찾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생일을 챙기지 않은 분이. 그래서 저희 고모는 알겠다 와라 해서 생일 파티를 하시고 그 뒤에 좀 잘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에 갑자기 경찰에서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히 못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북가자동에 살고 계셨는데 경찰이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게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죠, 종점역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그래서 아들을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이제 택시를 타고 해당 병원을 방문을 하셨대요. 딱 방문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멀쩡하시더래요. 앉아서 핸드폰 하시고. 근데 슬리퍼에는 흙이 잔뜩 묻어있고. 그래서 너무 멀쩡하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너 아버지 왔는데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끝났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왔으니까. 그때 당시 검사에서도 의사소견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냥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저희 할머니 집, 조부모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에 엄청 소식을 하세요. 어느 정도로 소식을 하시냐면 빵도 한 10빵으로 치면 한쪽, 두쪽 드실 정도로 굉장히 소식을 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할머니가 밥을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지어주셨는데 2그릇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2그릇을 드시면서 그것도 되게 싹싹 비우셨대요. 되게 맛있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자고 가라. 제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근데 집에서만 주무세요. 보통 이제 설날이나 아니면 보통 명절 때도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집이 가깝다 보니까 나는 집에 가서 자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셔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신 나머지 또 전화를 거세요. 잘 집에 들어갔냐? 아버지가 네, 잘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제 옆에 어깨에서 계속 누가 같이 놀자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걸 듣고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어떤 놈이야? 내가 확 뛰어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허허허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엄마. 안녕히 주무시고요. 주무세요. 저 이제 잘게요. 하고 이제 끊으시고 그 다음날 발견이 되신 거예요. 어떤 상태였냐면 저희 방이 반지하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 방하고 화장실 사이에서 이제 발견되시고 저희 친척분들이 이제 또 아버지하고 그 연락을 자주 하셨어요. 왜냐면 걱정이 되시니까.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시라고 하고 저희 친척형은 경찰이에요. 죽음에 관련된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는데 고통이 있는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돌아가신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하고 독립한 이후부터 좀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 할머니 집은 불교셔서 집에 뭐 달마도 그림도 있고 부적도 몇 개 이렇게 있던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저하고 아버지는 이제 반지하로 이렇게 독립을 계속 전전을 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갑자기 검은색 고양이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앵기고 주변에 주인을 찾아봐도 없고 너무 깨끗한 검은색 고양이가 온다던가 그리고 비가 오면은 반지하가 침수가 될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수가 되냐면 학교 끝나고 딱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장판이 딱 누르면 물이 툭 하고 나와요. 뭐 그런 것부터 있고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도 전부 다 망했고요. 식당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전부 다 망했고 다음에 또 버스 운전을 또 도전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블랙아웃이 되시면서 버스 사고를 내셔서 그것도 문제가 되셔서 버스 회사에서 잘리셨어요. 친지를 떠나보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동안의 결제 내역이나 이제 어떻게 돈을 쓰셨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학교에서 경비를 하시는 일이셨어요. 경비를 하시던 일이셨는데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월급이 좋진 않잖아요. 학교 경비가. 뭐 많아봐야 한 200 초반에서 정말 많으면 한 300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셔서 이걸 어디다 쓰셨지 하고 보니까 시계를 사시고 갑자기 막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고 현금 서비스도 1,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셔서 이 돈을 어디서 썼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게 이 현금 서비스를 받은 그 현금을 이게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찾을 수가 없고 다행히 집에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핸드폰을 또 들여다봤는데 그분 방에서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이제 걸어서 부재중 전화가 아버지 전화로 와 있길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여기에 팔찌를 500만 원어치를 주문하셨어요. 금팔찌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지만 처리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개인택시 면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또한 1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면허가. 근데 그것도 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다 날려버리시고 통장에는 돈이 없었죠.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아버지 옆에서 같이 놀러 가자라고 했던 그 애가 애인지 사람인지 여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혹시 계속 붙으면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병사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사망 진단서에도. 아직까지 저는 이시지 않는 게 아버지 옆에서 같이 놀자고 했던 그 존재는 누구일까? 왜냐면 하필 또 그 이후에 딱 돌아가셔서 그게 아직도 좀 의문이 지금 2년 동안 아직도 저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후에도 한 2번 정도 꿈에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2번 정도 꿈에 나오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 가족 중에 그러니까 지능이 7살 정도로 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할머니 집으로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아버지 소리를 내더라고요. 정신지체 친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소통이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야 하면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꿈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고 그때 당시 제 집이었던 그 배경에 또 오셔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또 핸드폰 하시는 모습으로 또 꿈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셔서 절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로. 아직까지도 그 옆에 있는 존재가 누구였는지 만약에 괴롭혔다면 그렇게 꿈에서라도 못 나오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꿈에서 나오신 걸 보니까 그 후에는 따로 뭐 괴롭힘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혹시 그 애가 그렇게 아버지를 데리고 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잘 아.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덕근이 형이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시죠. 아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좀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나서 어머니랑은 아예 전혀 교류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4살 때쯤에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어머니를 찾아 나서기 전까지는 어머니와의 어떠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교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게 잠시 이거는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버지가 어깨에 무언가가 있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뭐 그 새끼 뭐 내가 죽여버리게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할머니가 혹시 뭐 무속적인 어떤 그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세요. 그건 아니시는데 좀 불교를 좀 많이 믿으시는 불교 신자시고요. 그 전에 할머니 집에 살았을 때도 집에 이제 부적 같은 것도 좀 보였고, 아니면 뭐 달마도라든지 아니면 뭐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것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영안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무속적인 뭐 그런 걸 하신다거나 그런 건 따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많으신데. 저랑도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좀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한량이었거든요. 살아왔던 그 배경이 약간 좀 겹치는 게 있기도 해서 혹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인이 지금 뭐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병사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망 진단서에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날아오고 있던 시점이고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여름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저희 둘째 큰아버지께서 하루 뒤에 발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부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검을 하기에는 왜냐면 외부의 침입에 대한 흔적도 없었고 저희 친척형이 경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친척형이 말하기에는 외부에 대한 침입도 없었고 다음에 또 이제 이 부패가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또 열어보고 하는 거는 또 고인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또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 이렇게 좋게 보내드리자라고 이렇게 해서 부검은 따로 안 하고 그냥 병사로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의료 기록을 통합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보다 아버님이 본인 스스로 이제 생에 대한 그거를 제일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위치가 화장실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면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이제 돌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이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고 막 이게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물을 찾아가는 과정 때문에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작년에 제 지인 아는 사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자기의 생을 제일 잘 알고 있었지 않나? 이제 몸으로 이제 이거는 뭔가 그냥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거 이유가 원인은 안 나오지만 내 생이 어쩌면 이게 진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뭐 서대병원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갔다고 했는데 혹시 네. 그 병원에 갈 때는 같이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딱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아파 라는 말씀을 아예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냥 나 약 먹고 있어 뭐 이 정도.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좀 마음 아픈 이야기긴 한데 병력 이력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간 거겠지만은 아버님이 그냥 병원 갔다 왔다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병원을 안 갔는데 갔다고 했을까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근데 가셨을 것 같은 게 저희 고모께서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 아직까지 가장 미스테리인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저희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 역으로 치면은 진산역인데 거기서 3호선 종점까지가 꽤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슬리퍼를 신고 종점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흙이 가득 묻은 채로. 흙을 그렇게 다니셨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이. 슬리퍼를 신고 좀 약간 건강적인 부분 그러니까 되게 아프고 뭔가 자기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을 거고 되게 어렵다. 되게 좀 마음 아픈 이야기는 뭔가 저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이거를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저희가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제보자님이 이렇게 그 신청하게 된 이유도 너무 미스테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막 말을 못해요. 혼자 끙끙 안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후에는 울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저는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안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좀 약간 병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좀 이걸 좀 풀어놓고 싶은데 이제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죠. 왜냐면 또 한국에 상담을 받기에는 또 시차뿐만 아니라 이제 또 금액적인 부분, 다음에 또 시차가 가장 크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풀어낼 것이 없는데 이렇게 좀 풀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누가 드립니까? 그죠?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아마 저기 아버님이 아마 이제 우리 제보자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자분 아드님이 되게 아마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슬퍼하고 막 얽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게 비슷한 부분이 다 있네요. 남자들끼리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분하고 저하고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또 아들들의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그 티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 또 과거가 생각나는 그런 또 사실상 근데 이게 미스테리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차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한 가지의 사건만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베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그 제보자님께서도 지금 이 미스테리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거부터 섞어내야 되지만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과거를 이렇게 행적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심령적인 부분일까라고 해서 이제 선뜻 무속인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우리 아빠에 대해서 얘네가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도 좀 짜증나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아니면 뭐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놓든가. 저는 그냥 심령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심리적으로의 어떤 저 안정이. 첫 번째가 심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더 미스테리한 부분이 나와요.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가는 건데 일단 묻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 티모님 또 너무 이게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뭐 가벼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맨날 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저도 간혹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티모님 이렇게 또 제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또 썰 있으면 언제든지 이태리에서 바로 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뭐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한 귀신 썰들이 있고요. 너무 좋아요. 이탈리아에도 귀신이 있습니까? 네. 스파게티 귀신. 이탈리아는 이제 또 귀신하고 연관된 섬 자체가 있어요. 섬 자체가 귀신하고 연관된 섬이 있고요. 섬? 이탈리아 귀신 섬 하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거기 검색만 아니 근데 네. 이탈리아 사시니까 그냥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또 이탈리아 가보고 싶긴 해요 사실. 이트라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혹여라도 뭐 네. 이렇게 오다가다 이거를 저희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오다가다 뭐 정보 있고 여기 정보 혹여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까지만 이야기가 딱 가능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 바티칸까지 날아갈게요. 저희 놀러도 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제가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꼭 한 번씩 정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뱅진이가 돈이 많거든요. 물주 한 명 데리고 그리고 왔어요. 또 나중에 그것도 하나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가요? 챗 GPT 관련해서 또 썰이 하나 있거든요. 너무 좋죠. 미스테리한 그런 것도 나중에 하나. 나중에 가야 다음 주에 하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휴가를 쓰고 나온 거라서 아. 제가 사장님하고 좀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 있을 때 또 신청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한테 여기 그 유명한 그 코리아 샤먼의 그 보스가 있다. 얘기하면 또 흥미 갖고 그래 그럼 너 해가지고 와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원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네. 괴담사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